이란 상공에서 미 공군 전투기가 격추돼 조종사 2명 중 1명이 구조된 가운데 정부 당국은 이란의 미사일 발사 능력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조 5천억에 달하는 국방비 예산안 개요를 공개했습니다. 복지와 교육, 보건 분야 예산을 줄이고 국방비를 늘리겠다는 건데 민주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 두 곳에서 잇따라 산불이 발생해 주민 대피령이 발령됐습니다. 미저녁 주요 공항에서 복합적인 원인으로 800여 편의 항공편이 지연되고 40편 넘게 취소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크로고와 월그린 등으로 유통된 안약 제품 310만 개 이상에서 세균오염 가능성이 제기돼 전면 리콜됐습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첫 소식입니다. 미 공군의 F-15 이글 전투기 한 대가 이란 상공에서 격추돼 조종사 2명 중 1명이 구조됐습니다. 이후 이란 측이 A-10 공격기도 격추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여전히 상당한 미사일 발사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미 정보 당국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미군의 F-15 이글 전투기 한 대가 이란 남서부 후제스탄 지역 상공에서 격추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CNN 등 유력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미국과 이스라엘 당국자들이 이를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격추된 F-15 이글은 미 공군의 전천후 전폭기로 우리 공군이 운용하는 F-15K의 원본 기종에 해당합니다. 이 기종은 조종사가 2명인 복좌형으로 격추 당시 탑승자 1명이 비상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헬리콥터 2대와 공중급유기 등이 동원돼 1명을 구조했고 현재 남은 1명에 대한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One of those images showed a fixed-wing aircraft refueling two helicopters. You would need to refuel if that search and rescue operation took some time. 이란의 국영방송도 미군 조종사가 비상 탈출했다고 전하면서 적의 조종사를 생포해 경찰에 넘기면 큰 상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란군 측은 또 비슷한 시간에 이란 남부의 전략 요충지인 캐슘섬 남단에서 미군의 첨단 항공기 한 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측의 언급은 A-10 공격기가 추락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 직후에 나왔는데 신문은 조종사 1명이 구조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전투기들의 정확한 격추 경위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이란 측은 대공사격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이란군의 주력 인프라가 대부분 파괴됐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는 다소 배치되는 상황이 됩니다. 실제로 미 정보당국은 이란군이 여전히 상당한 미사일 발사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미 CNN은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도 불구하고 아직 파괴되지 않은 미사일 발사대와 공격용 드론이 전체 전력의 절반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투기 격추가 협상에 영향을 끼치느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SNS에도 글을 올려 시간이 조금 더 주어진다면 호르무즈 해협을 쉽게 개방하고 석유를 차지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미국이 제시한 48시간 휴전안을 거부했다는 이란 관영 매체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언론들도 파키스탄이 주재하고 있는 휴전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란이 어린이 부대까지 동원하는 등 장기전에 대비하는 정황도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이란 관영 매체는 미국이 우방국을 통해 48시간 동안의 휴전을 제안했지만 이란이 거부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란의 답변은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공세 그 자체라면서 군사적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파키스탄이 주도한 미국과 이란 간 휴전 협상 중재 노력이 사실상 막다른 골목에 봉착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란이 파키스탄에서 미국 측 인사들을 만날 의향이 없으며 미국의 요구안도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는 겁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새로운 정권이 휴전을 요청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란은 트럼프의 발표는 거짓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이란이 장기전에 대비하는 정황도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최대 석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 섬에 유도 미사일을 추가 배치하고 해안선에 기뢰를 매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란이 섬 지하에 방대한 터널망을 구축했을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란 본토의 경비 태세도 한층 강화돼 주요 도시 길목마다 새로운 검문소가 설치됐습니다. 이란 당국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미국에 맞설 자원병 모집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번 모집 대상에는 12살 미만 미성년까지 포함됐다면서 어린이들이 취사와 의료, 경계 임무 등을 맡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란이 약 100만 명의 현역 및 예비군을 보유했다면서 이들이 풍부한 비대칭 전투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으로부터 통행료를 걷는 호르무즈 요금소 논의를 이란과 해협 반대편의 오만이 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프랑스와 일본 선박이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해협을 지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 외무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을 감시하기 위한 새 절차를 오만과 함께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통행 제한이 아니라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협의 목구멍이라 할 수 있는 가장 좁은 구간을 빠져나가려면 이란과 오만 사이를 지나가야 합니다. 이 지점의 폭이 21해리, 약 39km 정도입니다. 그러니 이 해협을 지나려면 이란이나 오만의 영해를 지나니까 양국 법이 적용된다는 게 이란의 주장입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은 호르무즈 같은 국제해협에선 모든 선박의 통과 통항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란과 미국은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아 엄밀하게는 협약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란이 이를 근거로 통행료를 받겠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국가가 전례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책정한 통행료는 배럴당 1달러 수준, 200만 배럴을 운송한다면 200만 달러, 우리 돈 30억 원을 내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그마저도 미국, 이스라엘 등 적대국 선박은 통행 자체가 금지됩니다. 이런 가운데 전쟁 이후 처음으로 프랑스 컨테이너선과 일본의 LNG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각 나라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등 이란의 우방국 선박은 통행이 허용됐고 필리핀 정부 또한 이란 측이 안전한 통행을 보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국가마다 선별적 통제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결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해협 개방을 위한 결의문 채택을 준비 중인데 이란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는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약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2027 회계연도 국방비 예산안 개요를 공개했고 이는 현재 회계연도 대비 약 40% 증액된 규모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당국은 이란과의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군수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증액이 불가피하다며 증액된 예산은 첨단 무기 개발과 구매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방 분야를 제외한 재량 지출은 약 730억 달러 삭감될 전망이며 삭감 대상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에너지 산업, 공중보건, 교육, 주택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저소득층 지원과 성소수자 관련 예산 역시 축소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 복지를 희생해 전쟁 비용을 충당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국방비 증액 규모가 과도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국가 부채가 약 39조 달러에 이르는 상황에서 해당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10년간 5조에서 6조 달러의 추가 적자가 발생할 수 있고 재정 악화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이번 예산안은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하며 실제 통과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 2건의 산불이 발생해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산림소방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쯤 리버사이드 카운티 모레노밸리에서 스프링스 산불이 발생해 최대 2,800에이커 이상이 불에 탔고 진화율은 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길은 현재 서쪽 방향으로 최대 시속 20마일의 강풍을 타고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LA 카운티 액튼 지역에서도 크라운 산불이 발생해 현재 약 280에이커를 태운 상태입니다. 소방국은 항공기와 지상 인력을 투입해 불길을 잡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일부 지역에 대피 경고 또는 대피령이 내려졌으며 주민들에게는 안전을 위해 즉각 대피 준비가 권고됐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추가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에 또다시 강풍이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LA 카운티와 벤츄라 카운티에 시속 50마일에 달하는 강풍이 예보됐고 산악 지역과 5번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또 샌 가브리엘 산맥과 14번 고속도로 산타모니카 산맥 일부 지역에는 최대 시속 65마일의 돌풍이 불면서 오늘 한때 강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당국은 강풍으로 인해 산간 지역 도로에서 나무나 전신주가 쓰러지거나 낙석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강풍이 전력 설비를 훼손할 경우 일부 지역에서 대규모 정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외출 시 주변 시설물과 도로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전했습니다. 미 전역 주요 공항에서 수백 편의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LA와 뉴욕, 달라스 등 주요 허브 공항을 중심으로 극심한 혼잡이 빚어지면서 약 820편의 항공편이 지연되고 46편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공항 안내 데스크와 탑승 게이트에는 긴 줄이 이어졌고 항공편 지연과 취소 안내가 제때 전달되지 않아 승객들이 혼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항공편이 여러 차례 지연됐음에도 별다른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고 복잡한 재예약 절차로 인한 스트레스와 일정 차질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 시카고와 보스턴, 올랜도, 휴스턴, 미네폴리스 등 다른 주요 공항에서도 항공편 취소와 지연이 잇따르며 전국적인 혼란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사태는 공항 혼잡과 항공교통 통제, 승무원과 항공기 운항 관리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항공사 측은 공식 앱을 통해 관련 상황을 안내하고 있으며 승객들에게 실시간 항공편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유나이트 항공과 사우스웨스트 항공 등 다른 항공사들도 일부 운항 차질을 겪었으며 최근 몇 주간 항공업계 전반에서 지연과 취소가 이어지며 여행객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세금 환급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올해 세금 신고서 중 25% 이상이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공제를 신청했으며 팁 소득과 사회보장연금, 미국산 자동차 대출 이자 등에 대한 공제 신청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에서 도입한 감세 정책으로 납세자들의 실질 소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연방국세청 IRS에 따르면 올해 개인 평균 환급액은 3,571달러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9%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세금 신고자의 98% 이상이 계좌이체로 환급금을 받았으며 환급금의 80% 이상이 3주 이내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세금 신고 마감일은 오는 15일로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 연장 신청을 통해 신고 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늦출 수 있으며 다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가 기한을 넘길 경우 벌금과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고유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보 분석 업체 칼그루스에 따르면 3월 전기차 관련 신규 검색량은 25%, 하이브리드 차량 검색량은 11% 증가했습니다.
또 자동차 전문 매체 에드먼즈에서도 최근 전기차 관련 정보 검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fifth of our website traffic was based on electrified vehicles, but that number is closer to 24, has been closer to 24 the past couple. 다만 전기차 세금 공제 혜택 종료와 높은 차량 가격 부담 등으로 이 같은 관심이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비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here's multiple reasons for this. The biggest being that the tax credit, the $7,500 tax credit for EVs went away in September. 특히 신차 기준 전기차 평균 가격은 휘발유 차량보다 약 $6,500 비싼 $50,000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여기에 대출 금리도 7% 안팎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소비자 부담이 더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의 경우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연료비와 유지비가 절감되는 장점이 있고 구매 여력이 부족한 소비자는 리스가 만료된 중고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미 전역으로 유통된 안약 310만 개 이상이 전면 리콜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캘리포니아주 포모나에 본사를 둔 KC 제약회사가 제조한 일부 안약 제품에서 세균 오염 가능성이 보고돼 리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에는 KC 제약회사가 생산한 안구 건조 완화용 안약과 충혈 완화용 안약, 진정용 안약 등 8가지 제품이 포함됐고 구체적인 제품 라벨과 제조 번호는 FDA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FDA는 해당 제품들이 크로거와 월그린 등 주요 유통망을 통해 전국적으로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소비자들에게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제품 사용 시 일시적으로 눈 자극이나 염증, 감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LA 한인타운에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판매하는 팝업 행사가 열립니다. 스포츠 용품 매장 니키 스포츠는 오픈 40주년을 맞아 나이키와 함께 코리아타운 플라자에서 국가대표팀 유니폼 팝업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는 오늘부터 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1층 메인 플라자에서 열리며 유니폼은 수량과 사이즈가 한정돼 선착순으로 판매됩니다. 현장에서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홈 어웨이 유니폼 구매가 가능하며 수량이 소진될 때까지 손흥민 선수의 이름과 번호를 새겨주는 무료 마킹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Well, we're launching the home and away Korea kits for jersey for the World Cup, and we're here in Koreatown Plaza. We'll have free name and number sets for if while supplies last for the home and away kit of Heung-min Son, and we have the whole collection here on site as well. 한편 어제 열린 사전 행사에는 약 100명이 참석하는 등 한인 축구 팬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적절한 지원이 없다면 그 어려움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CBB은행의 재무관리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CBB은행과 함께라면 귀사의 비즈니스에 맞춘 맞춤형 재무관리 온라인 뱅킹 솔루션과 전담 전문가의 밀착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CBB은행 재무관리 서비스, TMS는 CBB뱅크와 함께하세요.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 관계를 22년 만에 격상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한벌수교 140주년을 맞아 국빈 방문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자유와 평등, 박애, 프랑스를 상징하는 트리콜로 색의 넥타이 차림으로 맞이합니다. 넉 달 만에 다시 만난 두 정상은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고
국제 안보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미국 이란 전쟁으로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중동 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 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하였습니다. Nous avons abordé la crise au Moyen-Orient, les conditions d'un processus de désescalade et les conditions dans un cadre international clairement établi, une déconfliction étant négociée avec l'Iran, d'une réouverture du détroit d'Ormuz. 첨단 산업 등에서의 협력도 보폭을 넓혔습니다. 양국은 AI와 방산, 원전은 물론 문화와 인적 교류 분야에서 총 11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의 뜻을 모았고,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는 우리 정부의 남북 대화 재개 노력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 의사를 보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중동 전쟁이 불러온 에너지 공포가 전 분야로 확산하면서 한국의 민간 기업들이 에너지 절감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카풀을 활용하거나 점심시간에 사무실을 소등하는 등 에너지 절약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직장인들이 계단을 줄줄이 올라갑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겁니다.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15층 나왔다. 밝은 표정으로 시작했지만 10층이 넘어가자 웃음기가 사라집니다. 저희 사무실이 25층이어가지고 25층까지 이렇게 올라가 봤습니다. 이 챌린지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주 3회나 주 5회 이렇게 목표를 직접 설정한 뒤 성공하면 기프티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고 회의실 전원을 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사진을 찍어 회사가 자체 개발한 챌린지 앱에 인증하면 됩니다. 본사와 계열사를 합쳐 일주일 만에 8,000명이 동참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뭔가 이제 그 업무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거 이제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챌린지 앱도 개발하게 됐고, 집 가까운 직원들끼리 카풀로 출퇴근하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뭐 그 기름값도 절약되고 친구들하고 같이 가니까, 그리고 우가할 때 재밌게 뭐 말도 하고 하니까. 고유가 공포가 현실화되자 다른 기업들도 앞다퉈 에너지 절감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SKT를 비롯한 SK그룹은 점심시간과 퇴근 후 전체 소등을 의무화하고 여름 실내 냉방 온도를 26도로 맞추기로 했습니다. 시몬스는 사내 회의나 업무 보고할 때 종이 사용을 자제하고 거래처와 회의도 직접 가는 대신 화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차량 등을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한 유류의 낭비를 좀 방지를 하고자 현대차는 차량 오부제를 전 계열사에 적용하고 사내 CCTV에 AI 기능을 넣어 일정 시간 사람의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 소등하기로 했습니다. 기업들은 에너지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절약 캠페인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사위에게 살해돼 여행용 가방에 담겨 유기된 50대 장모가 매 맞는 딸을 지키기 위해 딸 부부와 함께 살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위는 범행 직후 아내가 신고 못하게 감시하며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변혜주 기자입니다. 50대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사위가 회색 여행용 가방을 끌고 앞서가고 딸이 긴장한 얼굴로 뒤따라갑니다. 범행 직후 이들 부부는 시신이 든 가방을 집 인근 신천에 유기했습니다. 장모가 딸 부부와 함께 산 건 지난해 8월부터입니다. 딸이 사위에게 집안일을 못한다며 가정폭력을 당하자 딸을 보호하기 위해 한 집에 거주한 겁니다. 딸이 엄마 보고 집에 가라 뭐 그런 이야기 한번 하니까 엄마가 네가 그래 맞고 이렇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겠노 라면서 안 가고 자발적으로 같이 이제 있었다가. 이들은 지난 2월 대구 중구의 원룸형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위는 이사 당일 장모를 처음 때렸습니다. 이삿짐 정리를 빨리 안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에도 폭행이 계속됐지만 원룸이라 숨을 곳이 없어 모녀는 신고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장모가 숨진 당일에는 새벽부터 5시간 동안 때렸다 쉬기를 반복했고 폭행을 말리던 딸도 여러 차례 맞았습니다.
끝내 장모가 숨지자 이들 부부는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딸은 좁은 원룸에서 살면서 남편의 감시로 자신도 엄마도 전화조차 마음대로 걸지도 받지도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외출할 때도 늘 남편이 동행했고 여러 차례 맞아 주눅이 들어 신고하거나 도망가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사위에겐 존속 살해 시체 유기 혐의, 딸에겐 시체 유기 혐의가 적용돼 구속된 상황. 경찰은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수사한 뒤 추가로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2026년 아스티바 헬스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메디케어 가입자라면 치과 비용도 걱정하지 마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플랜은 연체대 3,560불까지 치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최근 미국의 물가 상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쟁뿐 아니라 무역 정책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흐름을 보면 단순한 경기 요인이 아니라 구조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무역 정책 측면입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행된 관세 정책의 영향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품목에서는 관세가 유지되거나 강화되는 흐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는 수입 소비자 가격을 직접적으로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결과적으로 미국 가계의 연간 부담을 증가시키는 구조를 만듭니다. 여러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관세 영향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약 0.5에서 0.7% 정도 추가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있다고 봅니다. 지난 30-40년간 미국은 제조업 생산 기지를 중국, 베트남, 멕시코 등 해외로 이전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국내 생산 기반이 충분히 복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세를 인상하게 되면 대체 생산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결국 수입 가격 상승이 그대로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며 관세의 부담이 기업이 아닌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여기에 최근 중동 지역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 유가는 배럴당 약 85달러에서 95달러 수준을 오르내리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100달러 수준까지 재상승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가 상승은 단순한 에너지 비용 증가에 그치지 않고 운송비와 물류비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결국 식료품과 생활 필수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미국의 식료품 가격은 지난 몇 년간 누적 기준으로 약 20% 이상 상승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통화정책 역시 쉽게 완화되기 어렵습니다. 현재 연방기준금리는 약 3.5에서 3.75%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 시점은 계속 지연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부 반영하고 있지만 에너지 가격 상승과 소비자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정책 전환이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금리 환경이 예상보다 더 길게 지속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경기 둔화 우려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둔화되면 물가도 함께 안정되는 것이 정상적인 흐름이지만 현재와 같이 공급 충격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물가가 상승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자산 운용 전략 역시 변화가 필요합니다. 핵심은 안정성과 분산입니다.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환경에서는 특정 자산에 집중하기보다 자산을 여러 구조로 나누어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금리는 높은 반면 시장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일정 수준의 고정이자를 제공하는 금융상품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확정이자형 연금 상품 마이가의 경우에는 약 5에서 6% 내외의 이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원금 보호 구조를 갖는다는 점에서 변동성 방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보험 기반 상품은 세금 이연 또는 절세 효과까지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자산 관리 전략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전쟁과 관세 그리고 금리라는 세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는 현재는 단순한 경기 사이클이 아니라 경제 구조가 변화하는 전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산의 일부를 안정적인 구조로 재배치하여 예상치 못한 변동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수익보다 안정이 우선인 시기입니다. 이상으로 4월 3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